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시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허구입니다. 이거 아직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둔하거나 교활하거나. 안녕하세요, 자객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역구는 무슨 당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상관없이 인물 보고 뽑고, 얼마나 거물급인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어서 내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인물인지. 초선? 안 돼. 대선 후보급이나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나온다. 싫어하는 당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 출마하면 뽑아줍니다. 그리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정당 투표는 그냥 신념대로 투표하는,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신념보단 내 주머니 돈 만원이 중요한 그냥 시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시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허구입니다. 이거 아직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둔하거나 교활하거나, 정말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나, 정치적 이득이 있거나. 소득주도 성장은 wage led growth라고 해서 원래라면 임금주도 성장이 그 본 개념이에요. 근데 왜 소득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느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거든. 한 25에서 27% 정도 된다고 해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앞서서 시대와 상황이 안 맞다 그랬죠. 시대는 지금이 불경기고 상황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정책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영업자가 많은 환경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단 경기가 좋으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이 정책은 경기가 호황이고 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을 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윤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정책으로 호황을 이룬다? 앞뒤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경제학 용어 이런 거 말고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사장은 월 500의 순수익을 벌어들여요. 알바는 월 100의 순수익을 번다고 가정을 합시다. 첫 달 자산격차 얼마입니까? 400이죠. 둘째 달로 가면 사장은 누적 1000, 알바는 200, 격차 800이죠. 셋째 달 사장 1500, 알바 300, 그죠? 격차가 점점 커지죠. 근데 이 돈이라는 건 유한한 자원입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도 아니면서 돈 없다고 막 찍어대면 치킨 한 마리 사는데 돈다발 리어카에 실어가야 되는 지금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장과 알바의 자산 격차가 커지고 돈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알바의 구매력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알바들은 화장품을 더 이상 사기 힘들어집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화장품 가게에 재고가 쌓입니다. 사장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비용을 줄여야 하는 사장은 알바를 잘합니다. 잘린 알바는 당연히 화장품을 아예 살 수 없게 됩니다. 화장품 가게의 재고량이 늘어납니다. 사장은 화장품 가게를 폐업합니다. 이것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원인을 간단하게 화장품 가게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장은 자본가, 알바는 노동자 계층을 대변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대공황이 오기 전에 자본가들 돈 잘 벌었어요. 빈부격차로 인해 농민이랑 노동자 계층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자본가들의 상품을 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사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해고가 생기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이윤의 재분배, 즉 복지입니다. 자본가들이 버려둔 돈을 어느 정도 노동자 계층으로 유입을 시키면 노동자의 구매력이 유지가 되고 시장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이윤의 재분배를 임금 정책으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다 좋다 이거야. 이론은 매력적이죠. 화장품 가게 사장이 안정적으로 순수익 월 500, 1000, 2000 벌어들이는 호황기면 2, 30 올려주는 거 문제가 안 돼요. 소득주도 정책 같은 고임금 정책이 제대로 먹힐 겁니다. 알바도 여윳돈으로 구매력이 상승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선 화장품 가게를 다시 예를 들면 지금 사장은 월 500을 못 버는 상태예요. 월 200 정도 겨우 맞추는 불경기인데 알바 월급 2, 30만원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알바 월급 올려놓으니까 알바 월급이 직원 월급이랑 엇비슷해져가지고 직원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직원 월급 올려놓으니까 점장 월급 올려야 되고.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낮으면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인구 4분의 1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는 기업 대비 불황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약합니다. 회사 사무실 앞에 제 거래처 보세사님하고 자주 다니던 꽤 큰 식당이 있었어요. 원래 서빙 3분 계셨거든요. 근데 최저임금 오르고 얼마 안 돼서 그중 2분이 한국말 잘 못하시는 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0%만 줘도 되거든요.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아줌마 한 분 남으셨어요.
그때부터 반찬 리필하려면 제가 직접 가서 덜어 먹었습니다. 아줌마 혼자 사는 무리겠죠 아무래도. 불러도 안 오시더라고.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임금 오르고 뭐 오르고 해서 점심 특선 가격이 1,000원 인상됐었고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게 야, 그 1,000원만 올라도 안 가대. 진짜 결국 그 식당 없어졌습니다. 망했어요. 이게 불과 몇 개월 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 거기 육삼냉면 맛있었는데. 아니 왜 이윤의 재분배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부담을 시킵니까? 차라리 제가 빨갱이 소리 듣더라도 세금 그 뻘로 쓰는 거 아껴가지고 국가가 노동자들 임금 어느 정도 보전해준다 하면 저는 찬성할게요. 차라리 국가 경제인구 4분의 1이나 되는 자영업자들한테 이 부담을 지어가면서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나요? 참고로 이 임금 정책이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원래 중산층을 타겟으로 잡는 거거든요. 중산층의 구매력을 키워서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면 왜 중산층을 살려주지 최저임금을 올리느냐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저임금 올려놓으면 임금노동자 구성원들 월급 다 오릅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전반적인 임금 규모가 오를 거라는 건 당연히 정책 위반자들도 알고 있었겠죠. 왜 여러분들 연봉 협상하시는 분들 항상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물가가 몇 퍼센트 오르고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오르고 그러니까 올려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받아서 최저임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받는 애들이 월급이 오르니까 나도 상대적으로 월급이 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알바가 최저임금 올라서 150 받는데 원래 150 받던 직원이 계속 150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 물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전 정권에서 하도 낙수효과 했으니까 분수효과 개념 갖고 와서 제일 비슷한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싶은데 제발 국방, 경제, 교육에는 정치적 고려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거 얘기하기 불편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가끔 운전하다 보면 아직도 라디오에서 전문가랍시고 소득주도 성장 옳다느냐 하고나 있고 이번에 경제참모 구성 보니까 이거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